김민준과 이지은은 결혼한 지 7년이 됐어요. 민준이는 지은이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지은이는 직장에서 재능 있고 성공적인 여자였으니까요. 민준이는 지은이를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심지어 스스로를 세뇌시키듯이 항상 믿음을 유지하려고 했었다. 친구들 모임에서 민준이는 지은이 이야기를 자주 꺼냈어요. 우리 집사람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어. 정말 똑똑하지? 하면서 웃으며 말하곤 했어요. 지은이가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게 민준이는 일부러 압박이 적은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집에 일찍 와서 청소하고 저녁밥을 정성스레 차려놓았어요. 매일 저녁 테이블에 따뜻한 국과 반찬이 가득했어요. 지은이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면 민준이는 오늘도 수고했어, 여보. 밥 먹자 하며 안아주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자주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 야근이야. 또는 갑자기 프로젝트 미팅이 잡혔어라고 말하면서요. 처음엔 민준이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직장인이라면 당연한 일이라고요. 민준이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지은이 일이 바쁜데 이해해야지. 나도 예전엔 그랬으니까 하면서요. 저녁을 혼자 먹고 기다리다 지쳐서 먼저 잠들곤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지은이가 미안해. 어제 늦었지. 라고 말하면 민준이는 괜찮아. 수고했어 하고 웃으며 넘겼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이는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은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엔 집에 오면 회사 이야기로 수다를 떨었어요. 오늘 동료가 이런 실수를 해서 웃겼어 하면서 웃곤 했는데 이제는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곤해라고 중얼거리며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준이가 오늘 어땠어? 하고 물으면 지은이는 시선을 피하며 그냥 평범했어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식탁에 앉아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포크를 들고 밥을 먹다 말고 지은이를 쳐다봤어요. 지은이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집안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둘 사이에 생긴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지은이의 핸드폰 습관도 달라졌다. 예전엔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놓아두었어요. 민준이가 메시지를 확인해도 상관없었는데요. 이제는 항상 손에 쥐고 있었어요. 집에 있어도요. 민준이가 가까이 다가가면 지은이는 재빨리 화면을 끄거나 핸드폰을 엎어놓았어요. 한 번은 민준이가 장난스럽게 누구랑 메시지해 하고 물었어요. 지은이는 놀란 듯 핸드폰을 가슴에 끌어안으며 아무도 아니야. 그냥 뉴스 봐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민준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은이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밤에 지은이가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갔어요. 민준이는 침대에 누워서 그 소리를 듣고 불편함을 느꼈어요. 왜 그렇게 핸드폰을 안 놓지?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지은이의 외모도 눈에 띄게 변했다. 아침에 거울 앞에서 시간을 더 오래 보냈어요. 머리를 빗고 메이크업을 꼼꼼히 했어요. 옷도 바뀌었어요. 예전엔 간단한 블라우스와 스커트였는데 이제는 세련된 수트와 비싼 액세서리를 골랐어요. 민준이가 출근 준비를 하다 지은이를 보고 오늘 특별한 미팅 있어? 예쁘네 하고 말했어요. 지은이는 거울을 보며 그냥 회사 분위기가 요즘 이렇게 돼서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민준이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지은이는 자신의 반사된 모습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이는 그걸 보며 속이 쓰렸어요. 지은이가 집을 나설 때 향수 냄새가 더 강하게 났어요. 민준이는 문을 닫고 혼자 서서 뭐가 변한 거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밤 지은이가 회사 연회에서 돌아왔다. 얼굴이 붉게 상기됐고 술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표정이 밝았어요. 입가에 억누른 미소가 스쳤어요. 민준이가 연애 재미있었어? 하고 물었어요. 지은이는 시선을 피하며 응, 다들 즐거웠어라고 짧게 말했어요. 그 후로 대화가 끊겼어요. 지은이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키득키득 웃었어요. 민준이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 그 모습을 봤어요. 지은이의 눈빛이 먼 곳을 향하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가슴이 아팠어요. 저 미소는 나 때문이 아니야 하고 느꼈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은이가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불안이 커졌어요. 민준이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었다. 내가 예민한가 봐. 지은이가 바빠서 그런 거야 하고 자신을 설득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불안이 쌓였어요. 지은이가 피곤해 보이면서도 눈빛이 반짝이는 게 이상했어요. 민준이는 출근길에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괜찮을까?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지은이가 오늘 회사 연애 때문에 늦을 거야 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민준이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오래 울렸어요. 마침내 지은이가 받았어요. 목소리가 끊어지고 숨이 가빴어요. 배경에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디야? 하고 민준이가 물었어요. 지은이는 지금 노래방이야. 시끄러워서 못 들었어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어요. 민준이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노래방? 그런데 왜 숨이 가빠?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날 밤 지은이가 돌아왔을 때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지은이는 늦어서 미안이라고 말하며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준이는 문을 바라보며 불편한 기분을 느꼈어요. 무언가 숨겨진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 불편한 밤 이후로 민준이는 매일 지은이를 관찰하게 됐어요. 아침에 지은이가 출근 준비를 할 때마다 민준이는 몰래 지켜봤어요. 지은이는 여전히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가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준이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 미소는 누구 때문일까? 하고 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출근길에 지은이가 문을 나서면 민준이는 창가에 서서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집안은 점점 고요해졌고 민준이는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아니, 내가 착각하는 거야 하면서요. 하지만 그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며칠 후 지은이가 또 오늘 회사 연애 때문에 늦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집을 나서자 민준이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재킷과 모자를 쓰고 차키를 챙겼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정말 필요할까? 하고 스스로 물었지만 발걸음은 이미 문 밖으로 향했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울리자 민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은 확인해야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하고 중얼거렸어요.
차는 천천히 출발했어요. 민준이는 지은이의 회사 근처로 향했어요. 도로 위에서 차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지만 민준이는 초조함을 느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렸어요. 회사 근처에 도착하자 민준이는 길 건너편에 차를 세웠어요. 엔진을 끄고 창문을 살짝 내린 채 기다렸어요. 시계는 오후 6시를 가리켰어요. 민준이는 핸드폰을 쥐고 지은이의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아직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연애가 언제 끝날까 하고 생각하며 주변을 살폈어요. 회사 건물에서 사람들이 퇴근하며 쏟아져 나왔어요. 민준이는 그 속에서 지은이를 찾았어요.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고였어요. 무릎 위에 놓인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지만 눈은 회사 문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드디어 연애가 끝난 모양이었어요.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속에 지은이가 있었어요. 지은이는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차 안에서 몸을 낮췄어요. 지은아 하고 속으로 불렀어요. 지은이는 밝은 표정으로 동료들에게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룹이 흩어지자 지은이는 한 남자와 함께 남았어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세련된 수트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민준이는 바로 알아봤어요. 지은이가 가끔 언급했던 박진우였어요. 진우 씨가 프로젝트 도와줘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던 그 동료요. 민준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둘이서만 남아 하고 생각했어요. 지은이와 진우는 함께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맞춰졌어요. 민준이는 재빨리 차문을 열고 내렸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민준이는 재킷깃을 세우며 걸었어요. 지은이와 진우는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민준이는 벽에 몸을 붙여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발소리가 울리지 않게 신경 썼어요. 골목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민준이는 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제발 그냥 헤어지길 하고 속으로 빌었어요. 하지만 지은이와 진우는 가까이 붙어 걸었어요. 진우가 지은이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웃었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숙이고 웃었어요. 그 광경을 본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골목 끝에 큰 호텔이 나타났어요. 네온사인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지은이와 진우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준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니야, 이게 무슨 하고 중얼거렸어요. 호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는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지만 멈췄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속으로 외쳤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민준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호텔 로비가 보이는 창밖에서 지켜봤어요. 지은이와 진우가 프론트로 가는 게 보였어요. 진우가 카드를 내밀었어요. 지은이는 옆에 서서 웃었어요. 민준이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민준이는 문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 이성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들어가면 끝이야. 증거 없이 쳐들어가면 지은이는 취해서 쉬러 온 거야 라고 둘러댈 거야. 내가 미친놈처럼 보일 뿐이야 하고요.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몸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발에 쇠덩이가 매달린 것 같았어요. 차로 돌아가 문을 열고 앉았어요. 무릎이 떨렸어요. 무릎 위에 손을 올려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민준이는 거울을 보며 진정해, 민준아. 다음에 증거를 잡아야 하고 중얼거렸어요. 차는 천천히 출발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민준이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운전만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민준이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시계는 자정을 가리켰어요. 지은이는 아직 안 왔어요. 민준이는 물 한 잔을 마시며 기다렸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7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고 생각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억지로 지은 표정이었어요. 지은이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오늘 연애 너무 피곤했어. 동료들 때문에 늦었네라고 말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들고 지은이를 봤어요. 그 미소가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그래? 수고했어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는 민준이를 힐끗 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샤워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손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다음번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하고 결심했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지은이가 옆에서 자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속 불길이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이후로 민준이는 집 안에서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어요. 지은이가 잠든 옆에서 민준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머릿속에 지은이와 진우가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민준이는 베개를 끌어안고 몸을 뒤척였어요. 이대로는 안 돼. 증거가 필요해 하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날 아침 지은이가 출근한 후 민준이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떨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흥신소라는 단어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여러 업체가 떴어요. 민준이는 가장 평판이 좋은 곳을 골랐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흥신소입니다. 어떤 일로 연락 주셨나요? 민준이는 목이 메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아내가 동료와 바람피는 것 같아요. 증거를 모아주세요. 라고 겨우 말했어요. 상담원은 차분하게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민준이는 지은이의 이름, 회사, 진우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이지은이요. 박진우라는 동료예요. 최근에 호텔로 함께 들어가는 걸 봤어요. 하면서요. 상담원은 알겠습니다. 사진, 영상, 위치 기록을 제공할게요. 비용은 성금으로 똥라고 설명했어요. 민준이는 카드를 꺼내 결제했어요. 부탁해요. 확실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출근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지만 민준이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동료가 민준 씨, 오늘 안색이 안 좋아요라고 물었어요. 민준이는 그냥 피곤해서요 라고 웃으며 넘겼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리다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지은이는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말하며 키스하려 했지만 민준이는 피했어요. 나 피곤해라고 중얼거렸어요. 지은이는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준이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 말고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흥신소에서 온 전화였어요. 민준 씨, 첫 보고입니다. 지은 씨와 진우 씨가 연애 후 호텔로 들어가는 영상을 확보했어요라고 했어요. 민준이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보내주세요라고 대답했어요. 곧 메시지가 왔어요.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영상을 열었어요. 화면에 지은이가 보였어요. 익숙한 짧은 머리, 출근할 때 입은 블라우스요. 진우가 지은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은이는 웃으며 그 손을 잡았어요. 둘이 호텔 문으로 사라졌어요. 민준이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진짜야?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손이 떨려서 물컵을 들다 엎질렀어요. 물이 바닥에 흘렀지만 민준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민준이는 흥신소에 다시 전화했어요. 더 조사해주세요. 끝까지 쉴 틈 없이라고 말했어요. 상담원은 네, 추가 비용이 들지만 진행할게요 라고 했어요. 민준이는 돈은 상관없어요. 확실한 증거를 하고 대답했어요. 그 후로 매일 지은이의 말 한마디가 민준이에게는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저녁에 지은이가 오늘 연애 어땠어? 하고 물었어요. 민준이는 속으로 연애? 호텔이었지 하고 생각하며 그냥 평범했어. 먹고 노래 부르고라고 대답했어요. 지은이는 그래? 재미있었겠다라고 웃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그 웃음이 가짜라고 느꼈어요. 지은이는 핸드폰을 더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예전엔 침대 머리맡에 놓았는데 이제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갔어요. 민준이가 핸드폰 왜 그렇게 안 놓아? 하고 물었어요. 지은이는 그냥 습관이야 라고 말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민준이는 그 눈빛에서 죄책감을 봤어요. 밤에 지은이가 샤워할 때 민준이는 문 밖에서 서성였어요. 뭐 숨기는 게 있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민준이는 더 나아갔어요. 지은이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주말에 지은이의 대학 동창 모임에 따라갔어요. 모임에서 민준이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이 회사에서 진우 씨랑 자주 일하나 봐요? 한 친구가 응, 둘이 프로젝트 파트너잖아. 요즘 자주 같이 야근하더라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친구가 연애 후에 둘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 왜? 하고 웃었어요. 민준이는 그냥 궁금해서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져. 더 이상 의심할 게 없어 하고 중얼거렸어요. 흥신소에서 추가 사진이 왔어요. 지은이와 진우가 카페에서 손을 잡은 사진, 공원에서 포옹하는 영상요. 민준이는 그걸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이제 끝이야. 쉴 수 없어 하고 결심했어요. 며칠 더 지나 흥신소에서 최종 보고가 왔어요. 지은 씨와 진우 씨가 주말에 모텔로 들어가는 걸 포착했어요. 위치 기록도 첨부합니다라고 했어요. 민준이는 파일을 열었어요. 지은이가 주말 출장이라고 말한 날 실제로는 진우와 함께 있었어요. 사진 속 지은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진우의 팔짱을 꼈어요. 민준이는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키보드에 떨어졌어요. 7년이 이렇게 무너지네 하고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했어요. 지은이의 변한 외모, 핸드폰 습관, 늦은 귀가 모든 게 연결됐어요. 민준이는 서랍에 파일을 넣고 문을 닫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때를 기다렸어요. 지은이가 집에 들어오자
민준이는 평소처럼 밥 먹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지은이는 오늘도 피곤해라고 말하며 방으로 갔어요. 민준이는 부엌에서 서서 지은이의 방문을 바라봤어요. 가슴속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이제 대면할 때가 왔어 하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민준이는 그날 밤 내내 지은이의 방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부엌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오늘도 연애 없어. 일찍 올게라고 말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기다릴게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지은이가 문을 나서자 민준이는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사진과 영상 파일을 하나씩 확인하며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 준비됐어 하고 자신을 다독였어요. 출근길에 민준이는 슈퍼에 들러 재료를 샀어요.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골랐어요. 집에 돌아와 부엌에서 칼질 소리를 내며 요리를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게 신경 썼어요. 7년 만에 이런 날이네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녁이 가까워지자 민준이는 테이블을 차렸어요. 촛불을 켜고 꽃을 놓았어요. 방 안이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어요. 시계를 보니 7시였어요.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어요. 지은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가방을 내려놓으며 와, 집이 어떻게 된 거야? 테이블이 예뻐하고 말했어요. 민준이는 일어나 지은이를 맞았어요. 오늘 우리 결혼 7주년이야. 특별히 준비했어라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은이는 놀란 표정으로 아, 맞다. 깜빡했네. 미안해하고 웃었어요. 민준이는 지은이의 코트를 받아 걸며 앉아 밥 먹자라고 했어요. 지은이는 테이블에 앉아 국을 한 숟가락 뜨며 고마워, 맛있어 보이네라고 말했어요. 민준이는 맞은편에 앉아 지은이를 봤어요. 지은이의 얼굴이 평소처럼 밝았지만 민준이에게는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연애 없다고 했지? 직장 일은 어때? 하고 민준이가 물었어요. 지은이는 포크를 돌리며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그냥 집으로 곧장 왔어라고 대답했어요. 민준이는 속으로 집으로 곧장? 그럼 그 사진 속 사람은 누구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 다행이네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민준이는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가슴속에 쌓인 분노가 서서히 올라왔어요. 지은아, 솔직히 말할게. 요즘 내가 이상해. 늦게 오는 일도 잦고 핸드폰도 안 놓아라고 말했어요. 지은이는 시선을 피하며 아니야,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 왜 그래? 하고 대답했어요. 민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아래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종이 봉투를 열어 사진 한 장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지은이와 진우가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지은이는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준이는 사진을 하나 더 꺼냈어요. 카페에서 손을 잡은 사진이요. 이건 뭐고? 또 이건? 하고 영상 파일을 핸드폰에 연결해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화면에 지은이와 진우가 포옹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지은이는 손이 떨려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민준아, 어떻게? 하고 중얼거렸어요. 민준이는 의자에 앉아 지은이를 똑바로 봤어요. 흥신소에 맡겼어.
네가 나를 속이는 걸 확인하고 싶었으니까. 이제 말해. 이게 다 뭐야? 동료랑 호텔 들어가는 게 그냥 우연이야? 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오해야. 우리는 그냥 같이 들어간 거야. 내가 술 취해서 넘어질까봐 진우 씨가 도와준 거지. 라고 소리쳤어요. 민준이는 코웃음을 치며 술 취해서 호텔 방으로? 네가 나를 바보로 아나봐. 사진 봐. 너희 둘이 웃으면서 팔짱 끼고 들어가던데 그게 도와준 거야? 하고 말했어요. 지은이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고 울면서 말했어요. 민준이는 테이블을 쳐다보며 미안하다고? 7년 동안 내가 내게 다 바쳤어. 집안이라고 내 일에 맞춰서 살았어. 그런데 너는? 하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처음엔 아니었어. 진짜야. 프로젝트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 점점 가까워졌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진우 씨가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나도 모르게 하고 흐느꼈어요. 민준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위로? 그게 호텔에서 하는 위로야? 나한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라지면서 하고 소리쳤어요. 지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너도 나한테 무관심했어. 매일 집에 와서 밥만 먹고 대화도 없고 나 혼자 외로웠어. 진우 씨는 나를 특별하게 대해줬어 하고 울며 말했어요. 민준이는 주먹을 쥐었어요. 무관심? 내가 내 일에 방해되지 않게 포기한 게 무관심이야? 네가 외로우면 나한테 말하지. 왜 남한테 가? 그게 내 변명인가? 하고 화를 냈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사랑해, 민준아. 아직도 사랑해. 실수였어. 용서해줘 하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사랑? 이 사진들이 사랑이야? 이제 끝이야 하고 차갑게 말했어요. 지은이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민준이는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창밖 불빛을 보며 숨을 골랐어요. 이제 그 사람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박진우, 그 남자. 가족을 파탄낸 놈을 고소할게. 제3자 간통죄로 하고 말했어요. 지은이는 벌떡 일어나 안 돼. 제발. 회사에 소문나면 나 끝장이야. 직장 잃고 다들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소리쳤어요. 민준이는 돌아서서 지은이를 봤어요. 네가 먼저 다 잃었어. 내 신뢰, 내 사랑. 이제 네가 무슨 소리를 해도 소용없어 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은이는 다시 주저앉아 부탁이야. 하지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고 울었어요. 민준이는 핸드폰을 들고 흥신소에 전화할 준비를 했어요. 이미 늦었어.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갈게 하고 말하며 문으로 향했어요. 지은이는 민준이의 팔을 잡았어요. 가지마. 제발. 하고 외쳤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팔을 뿌리쳤어요. 문을 열고 나가며 오늘 여기서 자. 나도 밖에서 생각 좀 할게 하고 말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민준이는 계단을 내려가며 가슴이 텅 비는 기분을 느꼈어요. 분노가 사라지고 이상한 평안함이 스며들었어요. 이제 자유로워지는 건가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민준이는 천천히 걸었어요. 집을 벗어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그날 밤 이후로 민준이는 완전히 변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민준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를 끓였어요. 지은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민준이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가슴 속에 남아있던 슬픔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지은이가 깨어나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붉게 부어 있었어요. 민준아, 어제 일. 미안해라고 말하려 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지 마. 나 출근할게라고 대답하며 재킷을 챙겼어요. 지은이는 문 앞에 서서 민준이를 붙잡으려 했어요. 손이 민준이의 팔을 스쳤지만 민준이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출근길에 차 안에서 민준이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가장 가까운 곳을 골라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예약 부탁해요. 불륜소송 관련해서요 라고 말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네, 오늘 오후에 오세요라는 대답이 들렸어요. 민준이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이게 시작이야 하고 생각했어요. 오후에 민준이는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는 책상 뒤에 앉아 민준이를 맞았어요. 자, 말씀하세요라고 했어요. 민준이는 봉투를 꺼내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어요. 흥신소 보고서도 함께요.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지은이와 진우가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손을 잡은 장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증거들로 충분해요. 불륜 상대에 대한 소송 확실히 이길 수 있어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라고 말했어요. 민준이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진행해 주세요. 철저하게라고 대답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알겠습니다. 먼저 소장 작성하고 박진우 씨에게 통보할게요 라고 했어요. 민준이는 사무실을 나서며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힘으로 바뀌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는 창밖을 봤어요. 이제 공정하게 끝내자 하고 중얼거렸어요. 지은이는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어디 갔어? 하고 물었어요. 민준이는 일 때문에라고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은이는 따라오려 했지만 문을 잠갔어요. 며칠 후 소장이 박진우에게 전달됐어요. 민준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민준 씨? 나 진우예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림이 느껴졌어요.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대답했어요. 무슨 일로? 진우는 급하게 말했어요. 이 소송 오해야. 우리 그냥 친구일 뿐이야. 가족 문제잖아. 왜 나까지 끌어들이는 거야? 내 인생 망치려는 거야?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준이는 차갑게 웃었어요. 오해? 사진 봤어? 너희 둘이 호텔 들어가는 거. 내 가족을 망친 놈이 이제 와서 인생 타령이야. 너무 늦었어. 법정에서 바라고 말했어요. 진우는 제발 합의하자. 돈 줄게라고 애원했어요. 민준이는 돈. 그딴 거로 끝날 일 아니야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민준이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후련했어요. 그날 밤 지은이가 진우한테서 연락 왔어? 하고 물었어요. 민준이는 그래. 소송 통보 받았대라고 대답했어요. 지은이는 얼굴이 하얘져서 제발 그만해. 나 때문에라고 울었어요. 민준이는 지은이를 무시하고 TV를 켰어요.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서서 민준이는 증언했어요. 변호사가 사진을 제시할 때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재판 중에 증인들이 나왔어요. 흥신소 직원이 증언했어요. 이 사진들은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걸 포착한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 후 회사에 소문이 퍼졌어요. 지은이의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지은 씨랑 진우 팀장. 불륜이었대. 한 동료가 커피 머신 앞에서 속삭였어요. 곧 관리자들이 알게 됐어요. 진우는 상사에게 불려갔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려고 상사가 소리쳤어요. 진우는 오해야라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다음날 진우는 정직 통보를 받았어요. 책상을 비우며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모두 피했어요. 진우는 사무실을 나서며 이를 악물었어요. 결국 사표를 냈어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라고 적었어요. 민준이는 변호사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박진우 씨 사직했대요. 민준이는 창가에 서서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어요. 그래, 그게 네가 치러야 할 대가야 하고 중얼거렸어요. 지은이도 버틸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동료들이 멀어졌어요. 미팅에서 지은이가 말하려 하면 모두 시선을 피했어요. 점심시간에 지은이는 혼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왜 다들 그래? 하고 속으로 울었어요. 연애 초대도 받지 못했어요. 상사가 지은 씨 요즘 컨디션 안 좋아 보이네라고 말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지은이는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민준이는 이미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집 안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지은이는 매일 민준이 앞에 무릎 꿇고 빌었어요. 민준아, 제발 용서해줘. 나 잘못했어. 다시 잘할게.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민준이는 책을 읽다 말고 그만해. 내 눈물 안 통해라고 말했어요. 지은이는 소리를 내 울었어요. 나 없이 못 사는데. 우리 다시. 하지만 민준이는 문을 닫았어요. 밤에 지은이가 방으로 들어오려 하면 민준이는 소파로 갔어요. 같이 자지 마라고 말했어요. 결국 민준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변호사가 완전한 책임은 피고 측에 있어요. 재산 분할과 양육권은 원고에게라고 설명했어요. 아이는 없었지만 재산은 민준이가 대부분 가져갔어요. 재판날 지은이는 법정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이혼 성립이라고 선언했어요.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은이는 문 앞에 무릎 꿇었어요. 민준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진짜 반성했어. 지은이는 손을 모아 빌었어요. 민준이는 문을 열고 서서 내려다봤어요. 기회? 내가 내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어? 네가 다 버렸어. 이제 가봐라고 말했어요. 지은이는 울면서 짐을 쌌어요. 가방 하나 들고 나갔어요. 민준이는 문을 닫고 혼자 앉았어요. 집이 텅 비었어요. 끝났어 하고 속으로 말했어요. 지은이는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왔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지은이는 울면서 엄마, 나 이혼했어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저었어요. 네가 저지른 일이지.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라고 했어요. 지은이는 방에 들어가 울었어요. 이웃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집딸, 불륜 저질렀대. 지은이는 창문을 닫고 누웠어요. 진우는 도시를 떠났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어요.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소문이 따라왔어요.
면접에서 과거 경력에 문제 있나요? 하고 물었어요.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국 아르바이트로 버텼어요. 예전에 자신감 있는 모습은 사라졌어요. 민준이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변호사가 박진우 씨, 요즘 힘들게 산대요라고 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만하지라고 대답했어요. 민준이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운동했어요. 공원에서 조깅하며 바람을 느꼈어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민준 씨, 이제 프로젝트 맡아보세요. 상사가 말했어요. 민준이는 네, 해볼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주말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요즘 어때? 친구가 물었어요. 민준이는 힘들었지만 이제 괜찮아라고 웃었어요. 새 취미를 찾았어요. 책 읽기, 산책, 집을 재배치했어요. 지은이의 물건을 치웠어요. 서랍을 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닫고 나면 홀가분했어요. 밤에 창가에 서서 별을 봤어요. 상처는 남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해 하고 중얼거렸어요. 민준이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했어요. 삶이 새로워지는 기분이었어요.